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이용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우유의 가치와 안티우유의 대응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유는 인류의 역사 또는 우리나라의 국민 건강에 기여했고 또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완전한 식품에 가까운 그런 식품이 바로 우유입니다. 이러한 우유가 최근에는 일부 무분별한 언론에 의해서 우유의 가치가 폄하되고 또 잘못된 정보를 통하여서 국민들이 우유를 마시지 않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에 있어서 우유는 그 기여도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 가나안 땅이란 말이 나오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젖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상징으로 우리가 성경에도 젖을 우리가 인용을 했고요. 또 아울러서 인도의 베다경전에서 부처님이 이제 고행을 마치시고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드신 죽이 유미죽인데 이 유미죽이 바로 우유와 꿀로 만든 죽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우유를 표현하기를 우유는 지구상의 가장 완전한 식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웨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유에든 어린이에게 우유를 먹이는 만큼 훌륭한 투자는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몽골을 넘어서 세계를 제패하였던 유명한 징기스칸, 동해 징기스칸 역시 병사들이 전투를 치르기 전에 반드시 우유를 먹겠다는 사실을 볼 때 인류에 있어서 건강과 풍요에 있어서 우유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기여했던 것이 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그 우유의 기여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금 청소년들 키 정말 많이 컸죠. 제가 지하철에서 청소년들과 같이 지하철 타면은 거의 우러러봅니다. 1984년도에 우리 남학생의 그런 키가 169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일본의 남학생보다도 적었습니다, 키가. 그러나 지금은 현재 일본보다 훨씬 더 키가 큰 173 평균 키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학생의 경우도 현재 161로 일본에 비해 158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세기 동안 우리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러한 그 이유가 비단 유전적으로 비단 어떤 다른 음식도 많이 있겠지만 역시 우유가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또한 아울러서 남녀의 그런 기대 수명을 살펴보았을 때도 상당히 그 우유에 의한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1990년도에 여성의 경우에는 75.9세, 남성의 경우에는 67.5세가 기대 수명이었지만 현재에는 85.9세의 여성과 남성이 80세의 그런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물론 의학의 발달,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의 발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향이 가장 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러한 그 기대 수명의 패턴과 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키의 청소년들의 키의 성장의 패턴 이런 걸 보았을 때 우유의 소비량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유는 5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 비타민 이외에 114가지의 아주 좋은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우수한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단백질 측면에 보신다면은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죠.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이 아울러서 근육 형성, 또한 탄수화물에 관한 에너지원, 지방에 관한 세포막의 구성 성분, 무기질 같은 경우에는 뼈의 성장,
또한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신진대사에 촉진시키는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우유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기여하는 것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유 속에 있는 그러한 단백질은 다른 어떤 식품에 있는 단백질보다도 질이 좋은 단백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담백가란 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담백가는요,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는 아미노산, 반드시 식품으로부터 공급돼야 될 아미노산을 우리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필수 아미노산의 그 함유량에 따라서 이 수치화시킨 값이 바로 담백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담백가가 높다면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담백가가 가장 높은 그런 식품이 바로 우유입니다. 밀은 42인데 반해서 우유는 85를 차지할 정도로 2배가량 높은 그러한 단백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식품보다도 단백질의 가치가, 단백질의 질이 아주 우수한 게 우유 단백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얼마나 골고루 잘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보여드린 그런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특히 우유 단백질을 보시면은 아미노산 조성이 동물성 단백질은 아주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에는 하나의 또 내지는 두 개의 그런 단백질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아미노산이 부족한 아미노산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라이신과 같은 이런 아미노산들은 동물성 단백질에는 아주 균형 잡히게 들어있지만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에는 균형 잡히지 못하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양을 많이 먹는 것보다도 단백질 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질들이 균형 있게 들어있다는 것이 단백질 섭취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유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균형 잡히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섭취했을 때 식물성 단백질보다도 훨씬 더 단백질 합성에 용이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칼슘, 말할 필요가 없는 중요한 우유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이죠. 이 칼슘이 단순히 우유 속에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 이외에 칼슘은 흡수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우유 속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유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CPP라는 단백질과 또 MBP라는 단백질, 또한 유단과 바이타민 D는요, 소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는데 도움을 주는 물질들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우유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끼 식사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칼슘을 우유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칼슘이 많은 양이 우리 몸에 흡수할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들어있다는 측면에서 우유는 칼슘 보충제로서 아주 우수한 식품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 뼈 건강에는 골조를 형성하는 이 콜라겐이라는 물질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콜라겐이라는 물질이 라이신을 통해서 합성이 되어지는데 이 라이신이 또한 우유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는 뼈를 형성시키는 이런 골조 하는 콜라겐을 합성할 때 필요한 라이신이 풍부하다는 측면에서 우수하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가 콘크리트를 보면은 골조만 있으면 안 되겠죠? 거기에 시멘트가 필요하죠. 이 시멘트 역할이 칼슘입니다. 그래서 시멘트만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훌륭한 건물이 되지 않는 것처럼 칼슘만 풍부하다고 해서 뼈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이 골조 역할하는 콜라겐을 또 풍부해야 되는데 이 콜라겐을 합성하는 중요한 라이신이 우유 속에 풍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유는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영양소를 담고 있는 식품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유를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유 우유가 모유만큼은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나 만약에 내 아이가 모유를 먹을 수 없다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저희 아이도 사실은 제왕절개로 해서 태어났는데 모유를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분유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성장을 했고 지금 아주 건강하게
키가 지금 거의 180에 가까운 그런 키를 가지고 자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분유가 없었더라면, 우유가 없었더라면 저희 아이는 아마 생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모유를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식품, 역시 우유만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유의 성분과 그래도 가장 유사한 것이 그래도 우유다라는 측면에서 우유가 이 모유를 대체하여 우리 어린아이의 생존에 귀했다는 것,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유 속에 들어있는 성분과 무유 속에 있는 성분이 약간 차이가 난다는 이유 때문에 우유는 완전한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그러한 보도가 했다, 광고를 했다 하고 공격하는 것은 정말 저는 잘못된 그런 보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유의 그 건강 기능적인 측면을 우리가 연령별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영유아 시기에 모유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식품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지능 발달, 두뇌의 발달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아주 우수한 식품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우유를 마시지 않겠다는 그런 운동 때문에 이 모유 대신에 콩류나 또 다른 식물성 물질로부터 추출된 그런 물질, 이런 것들을 먹이는 그런 행위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지능 발달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기에, 그 다음에 어린이와 청소년기에 이런 신체 발달, 지능 발달, 그 다음에 뼈 건강에 있어서 우유가 아주 중요하죠. 성인의 경우에는 비만 예방, 그 다음에 피부 미용, 뼈 건강, 그 다음에 불면증 및 우울증 해소에 우유가 상당히 기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갱년기와 노년기에는 뼈 건강과 불면증, 우울증에 우유가 좋다는 여러 가지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우유의 우리가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약간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겠지만 영양 비용 효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양 비용 효율은 식품 100g당 영양 성분과 가격을 바탕으로 영양소별 산출한 비용을 우리가 영양 비용 효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양 비용 효율이 단연코 1위인 게 바로 우유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성인에게 필요한 영양소의 요구량, 꼭 필요한 영양소 요구량, 이거에 맞는 식단을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나는 우유가 있는 식단과 다른 하나는 우유가 없는 식단을 만들어 보았죠. 성인에게 필요한 영양소 요구량에 맞게 했더니 우유가 있는 경우가 오히려 더 저렴한 식단이 나왔습니다. 얼마가 나왔느냐? 472엔 한 끼당 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유가 없는 경우에는 519엔입니다. 뭐 N이니까 일본 화폐이기 때문에 여기다 10을 곱하면 우리나라 돈이 되겠죠. 이래서 차익이 얼마나냐? 우리나라 돈 한 470원의 차익이 납니다. 이게 3끼 또 그 다음에 1년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년간 4명의 한 가족이 이러한 전략할 수 있는 그런 식대의 비용이 약 20만 5,860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만 원가량의 전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끼의 10%가량을 전략할 수 있다. 우유가 있는 식단을 만들 경우, 이런 것들이 연구를 통해서 발표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그러한 그 연구조사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건국대와 장안대가 공동으로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유를 포함된 식단과 포함되지 않은 식단에서 비교할 때 우리의 경우도 식비의 약 14%를 전략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유는 영양 비용 효율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우수한 식품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한 실질적인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유는 다른 어떤 식품보다도 정말 손쉽게 우리가 섭취할 수가 있고요. 또 천연으로 아까 114가지의 그런 기능성, 또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는 측면,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요. 또한 우유는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냉장고 언제든 집에 와서 손쉽게 요리하지 않고도 쉽게 음료처럼 마실 수 있는 것, 지속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것 측면에서 우유는 그 가치가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아울러서
어떤 식품과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비스켓, 또 다양한 식품의 요리, 다양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게 바로 우유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양적 측면 이외에도 우리가 손쉽게 먹을 수 있고 천연으로 섭취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섭취할 수 있고 다른 어떤 식품과도 잘 어울리는 그런 식품으로서 단연 우유가 1위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우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가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K 밀크